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이제 최근 FTX로 시장이 무너지나 싶었는데 우리 미국 형님들께서 이제 망해가는 크립토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줬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제 다음 달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이 진행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가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 인플레이션을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와줘서 좀 놀랐습니다. 어제 발표 이후에 나스닥은 7% 상승을 했고 비트는 무려 10.54%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제 일봉이 마감이 됐고요. 이번 영상에선 이제 어제 발표가 된 미국의 CPI에 대해 정리를 하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오늘 비트의 관점은 이 텔레그램방에 공유를 한 것처럼 저는 지금 차트의 패턴은 루나 사태 때와 비슷하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공부방에서도 이제 같이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평선이 이제 내려오는 걸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더 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FTX 관련해서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고 해결된 게 없고 또 이렇다 할 어떤 대책, 대응이 없다는 점, 그리고 지금은 그냥 샘 뱅크먼의 바램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원 또는 누군가가 이제 자금 조달의 내용이 나와야 이제 그때서야 일부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USDT 디패깅 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루나 때가 거의 0.91까지 빠졌었는데 벌써 0.97까지 이제 빠진 상태이고, 오늘 오전 11시에 공유를 한 것처럼 오늘 17.1에서 17K가 뚫리면 저는 다시 저점을 리테스트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7.1에서 17K가 뚫리면 16.4에서 15.7까지 쭉 열려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오늘 계속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대응은 이제 이 텔레그램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방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뭐 파동이나 피보나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고 또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들로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사람마다 맞는 게 다 다르죠. 저도 옛날엔 파동을 공부했고 또 이걸로 매매를 해봤는데 저한테는 맞지 않아서 이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변수라는 게 너무 많이 존재해서 또 그 상황마다 이 보는 게 또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정말 맞지 않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지표여도, 그리고 모녀띠가 보는 걸 참고해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맞는 걸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유행인 옷이어도 막상 내가 입으면 이제 체형이나 아니면 이미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행인 옷이 안 어울리는 것처럼 이제 파동이나 피보나치 뭐 이런 걸 공부했는데도 정말 잘 모르겠다 또는 다른 것도 알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제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 또 제가 매매하는 방법 모두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따라하지 않으셔도 이제 그래도 한 번씩은 좀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매 기법뿐만 아니라 이제 매매하는 진입 시기 또 매도, 손절가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어서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입장 안내는 이제 순차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많은 도움 그리고 정보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CPI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어제 미국의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측치가 8%였고 결과는 0.3%나 낮은 7.7%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로 봐도 예상치는 0.6%의 상승이었는데 실제로는 0.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도 전년 대비와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꽤 큰 폭의 차이를 보여줬고, 그리고 저는 이 근원 물가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근원 CPI 같은 경우엔 파월도 더 중요하게 본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 근원 CPI가 뭐냐면 이제 물가를 측정할 때 큰 변동성이 없는 근본이 있는 항목들만 측정한 지표이고요. 여기서 변동성이 큰 건 이제 날씨나 또 각 나라의 영향으로 인해 음식, 에너지의 가격이 크게 달라지는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도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영역을 제외하고 봐야 이제 진짜 물가, 즉 인플레이션 지표를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번 근원 CPI는 전년 대비해서 예측치보다 6.5%보다 낮은 6.3%로 결과가 나와줬습니다. 전월 대비도 마찬가지로 0.5% 예측치보다 낮은 0.3%의 결과를 보여줬고, 어제 CPI 발표는 이제 전부 다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올해 3월 이후 처음으로 7%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진행하는 FOMC 금리 인상 땐 연준에선 그래도 좀 금리를 인하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졌고, 또 그걸 어제 나스닥 그리고 비트코인 상승으로 충분히 이제 보여줬습니다. 패드 워치를 보면 다음 금리 인상 때는 이제 50bp의 가능성이 85.4%
10%까지 올라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 CPI를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전월 대비 어떤 부분이 오르고 또 어떤 부분이 하락을 했는지 까보면 이제 음식 같은 경우엔 0.6%가 상승을 했습니다. 여전히 이 음식, 식품은 전쟁이든 뭐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영향을 받고 있어서 상승하는 모습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음식과 관련된 원자재 지표들도 이제 슬슬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전월에 비하면 지금 계속 이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기도 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달도 역시나 좀 하락의 기대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 에너지 같은 경우엔 1.8%가 상승을 했는데 저번 달 마이너스 2.1%보다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주거비는 0.8%로 마찬가지로 지금 3월 이후로도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거비가 좀 꺾여야 CPI든 근원 CPI든 제대로 좀 잡힐 텐데 아직까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운송 관련된 것도 0.8%로 전월 대비해서는 이제 오른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 하락했던 항목들을 한번 보면 먼저 첫 번째로 의료 서비스 항목인데 이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0.6%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 중고차 가격인데요. 이 중고차 가격은 지금 7월부터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번에 마이너스 2.4%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가스 서비스 천연가스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6%나 하락을 했고 지금 이 천연가스의 가격이 9월 달쯤 이때 러시아가 가스관으로 난리를 쳐서 이제 최고점을 찍고 이때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하락을 계속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가스로 협박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겨울이니까 천연가스가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 이 차트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했던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서 한마디로 지금 미국의 실업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미국의 고용 상태가 생각보단 안 좋고 이제 또 인플레이션이 어제처럼 조금이라도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연준 입장에선 좀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기대감을 어제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충분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도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기대감으로 50bp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듯합니다. 이 수치가 지금은 거의 확신하고 있다고 할 정도의 수치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금리를 진짜 다음번에 50bp를 올릴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달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내용은 물가가 잡히고 있다고 파악되지 않아 앞으로도 지금 같은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소비, 고용 역시 이전과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본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지만 이건 아직 절대값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값을 본다면 연준에서 원하는 물가는 아직 2%대이고 이거에 비하면 여전히 지금은 높은 상태라 파월 입장에서 이번 달에 낮게 나왔네? 라고 해서 과연 금리를 낮출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여기서 더 탄력을 받아 추세를 이어가 더 빠르게 이 물가를 잡기 위해 다음번도 강한 긴축의 움직임도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나스닥이든 비트든 한 차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제 뭔가 좀 희망이라는 게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직 추세의 전환이라 보진 않고 있고요. 여전히 FTX 관련해서 해결된 게 하나도 없을 뿐더러 지금 누가 과연 샘 뱅크먼을 도와줄까 그리고 어떻게 도와줄지 등 얘기만 하고 또 찾고 다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위기에 벗어났다라기보단 쌓여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시청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들 요즘에 루나만큼 더 큰 악재가 터져서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분명 많으실 건데 정말 진심으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이제 장 대응 잘 하셔서 상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시청 너무나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이제 더 좋은 내용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